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싶은 모든 취준생들을 위한 엔터의 모든 것. 합격 보장 엔터 취업의 공식 엔터 취업의 정석. 야, 안녕하세요, 미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지입니다. 아, 일주일 만에 잘들 지내셨나요? 11월도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벌써 2018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미도리님 혹시 2018년 연초에 세우신 계획이 있으셨나요? 사실 올해의 목표는 저는 네. 두 가지였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외국어였거든요. 저도 네. 제가 항상 청취자분들께 강조하는 대로 외국어였는데 네. 사실 목표한 대로 제가 시험을 뭔가 준비하는 건 아니어서 뭔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일단 제 목표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듣고 말하자여서 일단 그거는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고요. 오, 대단하시다. 네네. 근데 분량을 중요시 하는 거 일단 매일매일 하자는 거 그리고 제가 만족감이 굉장히 조금만해도 만족하기 때문에 네네. 두 번째는 행복해지는 거였는데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또 작년에 결혼을 하고 네. 올해 또 출산을 했으니까. 그래서 네네. 근데 일단은 행복이 중요한 만큼 지금 가족들이랑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올해. 그럼 목표를 달성하셨네요. 예.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민지님은 혹시 어떤 계획 있으셨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어.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임신을 하면서 작년에 올해 이제 건강하게 출산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제 두뇌와 머리가 그리고 제 감이 굳어지지 않게 중요하죠. 많은 것들을 되게 접하는 한 해로 보내자. 왜냐하면 육아도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또 우연적 계획이 미도리님이랑 팟캐스트를 하게 네네네. 돼가지고, 정말 중요한. 네. 그래서 저는 새해 목표를 다 실천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저 대단하네요. 네네. 제가 몇 주 전에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바플레스 유라고. 아, 저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네네. 거기 송은이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아, 네. 그렇죠.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가 올해 계획한 신년 계획들을 다시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2018년 신년 계획을 아직까지도 결심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네. 아직 11월이고 12월이 있으니까 네. 후회 없는 올해 그러니까 2018년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2018년이 굉장히 발음이 조심스럽네요. 아니, 네. 전 좋은데. 아, 그래요? 네. 대리만족할 수 있고 네네네. 아무튼 내년부터는 네. 내년도 우리 좋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면 이제 오프닝 멘트 마무리하고 네네. 그럼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요? 오늘 드디어 네. 자, 먼저 박수.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A&R 특집 1탄입니다. 네. A&R 직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회사 성향에 따라 정말 업무의 범위랑 그다음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 회에 딱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몇 회에 나누어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 네.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일단 A&R 팀의 업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업무 프로세스 이미지를 올려뒀어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서 네. 들으시면 아마 훨씬 이해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네, 멀티태스킹 다들 할 줄 아시죠? 네. 그러면 공통적인 A&R 업무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나눠봤어요. 세 가지로. 그 업무를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네네네. 아티스트와 공백기 공백기 네. 그리고 임박기 네네. 아, 진짜 뭔가 그리고 활동기 학술적으로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네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백기에는 앨범 발매 가능 시기를 항상 체크합니다. 아, 그렇죠. 언제 나올 수 있나요? 그쵸. 언제 나올 수 있나요? 항상. 그래서 곡 수집과 그리고 곡 작업이 진행 상황이 얼마나 됐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챙기죠. A&R 그렇죠. 직원이. 네. 예를 들어서 뭐 기타나 피아노 같은 세션 녹음을 했을 경우에 이런 비용들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세션비 이제 품위와 결제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네, 비용 지급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녹음실이 이제 회사 내부에 없을 경우에는 대여 가능한 곳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녹음실과 엔지니어 비용도 또 지급될 수 있게 또 정리를 해주고 네네. 그러니까 아티스트와 앨범들이 다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이 사전에 그 대여나 준비, 지급 이런 그쵸. 일들을 많이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회사나 아티스트 성향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정말 다르죠. 많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근데 녹음 현장에 함께 합니다. A&R 직원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앨범에 대해서 그리고 뭐 작곡가들이 이 앨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 컨셉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함께 이 방향을 함께 고민하면서 팔로우업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네. 아까 민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박기에는 네. 임박기가 뭐냐면 앨범 발매일이 정해지고 나서 이제 발매 직전까지의 네. 시기인데요. 사실 이때 정말 네, 피가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피가 네. 마르는 시기인데 그쵸. 그 앨범 발매일이 정해지면 회사의 정말 그 탑라인, 그러니까 높으신 네. 임원분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정보를 알게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아티스트의 A&R 담당자입니다. 그쵸. 네, 왜냐하면 앨범 발매에 필요한 뭐 디자인, 네. 마케팅, 그 다음에 콘서트 같이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타 부서의 업무 협력이 필요할 때쯤에 이제 그 발매가 컨셉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공지를 하고요. 더불어서 그 업무 상황을 수시로 체크를 하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서 수시로 네. 체크를 하면서 네. 아티스트와 그리고 프로듀서에게 공유를 그쵸.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자켓이랑 그다음에 뮤직비디오 등 앨범과 관련된 촬영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 후에 모든 작업을 마친 이제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마스터 버전이죠. 네. 마스터 버전과 그다음에 자켓 사진 그리고 이제 음원도 마스터링된 음원이랑 네. 가사가 이제 문제가 없는지 네. 네, A&R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제 A&R 직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네.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하는 네네. 업무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규모나 성향에 따라서 정말 다 다른데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A&R 담당자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타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한다고 네, 하더라도 네네. 최종 이제 확인 점검 그쵸. 작업은 그쵸. 네, A&R 담당자가 좀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컨셉 같은 것도 이제 그 A&R 담당자가 이게 정말 앨범의 방향과 맞는지도 그렇죠. 함께 체크하면서 네네. 이제 계획을 짜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바빠요. 맞아요. 진짜 네. 바쁘고 네. 그만큼 그 또 근데 다른 부서에서 협력을 잘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업무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네. 그런 것들을 또 A&R 담당자가 잘 공유를 해드려야죠. 맞아요. 약간 확성기의 역할을 또 그렇죠, 해드려야 그렇죠. 돼서 네네.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활동기에는 앨범이 발매된 날로부터 네. 앨범에 대한 그 아티스트 활동이 끝날 때까지를 말하는데요. 뭐 마케팅 부서에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때 필요한 업무들을 함께 팔로우업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네이버 V앱이라든지 이제 뭐 컴백 프로모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도 전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사실 그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네. 추진하고 챙겨야 할 업무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네.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공백기, 임박기, 활동기 이 업무에 전반적으로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A&R 담당자의 좀 큰 범위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은 만큼 재밌고 매력적인 네. 일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감도 네, 가지고 맞습니다.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진짜 저희가 이 나열을 다 못 해드리는 게 너무 많아서. 뭐 물론 저희가 특집 때 다 하나씩 예. 짚어드리겠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회사마다 역할과 그런 업무가 다른 점 꼭 염두해 두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A&R 특집 1탄에서 다룰 내용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그 서브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A&R 팀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되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공식 코너 선배님의 전화 특강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선배님의 전화 특강 시간에는 주제에 맞게 제가 초특급 선배님을 섭외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저한테는 네. 그 뭐랄까요? 이분은 A&R의 아이콘 같은 분이랄까요? 굉장한 분이시네요. 굉장한 분이고 어. 그때 제가 그 이제 중소기획사와 대형기획사에서도 제가 그 있었던 중소기획사에서 업무를 정말 다양한 업무들을 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네. A to G를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네네, 팀장님이세요. 그 A&R 죄송합니다. A&R 업무에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바로 김지웅 팀장님이신데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미도리님이 발이 진짜 넓으세요. 제가 얇게 진짜 대단하세요. 얇게 네. 사실 얇고 좁은데 어떻게 잘 맞아서. 그래도. 네네. 그러면 김지웅 팀장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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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이 되는 걸 이제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살짝 바뀌었죠? 네네네. 더 좋아졌네요, 팀장님. 네. 일단은 지금 방금 인사한 분은 저랑 네. 같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전민지라고 합니다. 네, 목소리로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그러면 팀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쑥스럽네요. 저한테도. 네네. 네, 저는 최근까지 아이코닉 사운즈라는 퍼블리싱 회사 본부장으로 있다가 이제 지난주에 막 퇴사를 한 김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뭐 엔터사의 음반 제작 쪽부터 그다음에 퍼블리싱사 쪽까지 지금 한 7년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우물만 판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폭넓게 A&R에 대해서 그냥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조금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겸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그럼 질문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네. 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 업계에 입문을 하셨고, 또 A&R 업무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그때 이제 그 두 분께서도 어떻게 엔터에 들어오시게 되는지 좀 듣긴 했는데, 들으셨군요.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그게 놀이 같은 거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 중학교쯤에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싶다였는데 사실은 그때는 지금처럼 A&R이라는 개념이 있지도 않고 매니지먼트 기반의 엔터사였다 보니까요. 그래서 작곡을 해야 음악 쪽 엔터 쪽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중학교 때부터 그쪽을 이제 공부를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손을 다쳐서 제가 입시 막바지에 이제 음대를 못 가게 됐는데, 아이고. 그때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을 이제 바꿔서 방향을 틀어서 공부하면서 경험한 게, 이게 꼭 작곡을 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안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음악을 배웠지만 이 일을 그냥 막연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작곡가와 아티스트 사이의 중간 지점에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정확한 그 업무 포지셔닝을 그래서 저도 이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전문적이셨구나. 아니에요. 영업을 잘했나 봐요. 팀장님, 사실 좀 뻔한 질문이긴 한데요. 저희 방송이 이제 엔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어린 친구들부터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A&R의 뜻과 그리고 A&R 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은 그것만으로도 막 1시간 이상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마침 요즘 일본 비즈니스 쪽 관련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A&R의 근원이 모차르트 시대 음악 출판사가 악보를 파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더 잘 많이 팔기 위해서 이제
그 레코딩하는 기술이 발전되고 이제 그걸로 영업하는 형식이 이제 그 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 A&R과 그 실제 일본 A&R 그다음에 한국 A&R의 그 업무에 대한 그 방식 하는 롤들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외국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영화가 생각이 안 나네요. 비긴 어게인의 남자 주인공 같은 역할이 프로듀서 같지만 사실은 그게 A&R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을 어떻게 빌드업하고 어떻게 이제 진행하고 비즈니스 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은 A&R의 좀 그 윗선들은 프로듀서보다 더 윗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리스펙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좀 더 비슷하긴 한데 그 대부분 이제 아티스트를 케어하는 그 레파토리어를 이제 기획하고 홍보하는 방식에 좀 중점을 둔 업무들이 있고 사실은 그거는 한국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악만 수집하는 A&R이 있고 또 아니면은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 파트를 따로 나누고 이러는데 중소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음반 제작부터 뮤직비디오 전체 과정을 다 아티스트 케어부터 기획까지 하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한국이 조금 더 광범위하고 현재는 미국 같은 데서는 되게 흥미로운 A&R 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저희 한국은 네. 저희 그냥 다 하는 건데요. 그러네.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흥미로우시면 경험해보시는 것으로. 맞아. 이 내용을 저희 그 취준생 분들이 들으시면은 되게 그 많은 정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무슨 책인가? 책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아니, 나중에 공유해 한 주시면. 페이지 써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네. 한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쏙쏙 이렇게. 팀장님 그러면 그 A&R 팀으로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스펙이나 혹시 조건들이 있을까요? 이게 그 저희 취준생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어가지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음악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합격이 가능한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쪽 부분은 인턴십도 거의 불가능하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가 사실 힘들다 보니까 뭐 본인 직접 뭐 인디 아티스트를 뭐 같이 손을 잡아서 해본다든지 이런 게 힘드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은 그 스펙에 따라서 뽑아지는 경우가 그냥 보통의 그 합격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어 능통자라든지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사실은 그 뽑히는 분들이 트렌드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해외 작가들이 막 많이 이제 협업을 하고 한국 시장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거와 커뮤니케이션이나 A&R이 필요해서 사실은 영어 능통자분들이 많이 뽑혔고 아니면 뭐 일본어를 하시는 분이거나 그러다가 제가 한 작년쯤에는 A&R 분들 보면은 이제 좀 작곡가나 음악 쪽 공부를 좀 하신 분들, 뭐 엔지니어링 하셨다가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제법 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퍼블리싱사가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음악 콘텐츠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로 이제 음악 전공자를 좀 더 뽑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음악 전공자가 아닐 경우에는 외국어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본인이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해야 사실은 그게 좋긴 한데 요즘은 제 생각에는 굳이 영어를 하지 않아도 그 어떻게 보면은 각 퍼블리싱 뭐 소니, 유니버설, 후지 뭐 이런 대표 워너 같은 이런 대형 퍼블리싱 회사들의 한국 지사 담당자분들한테만 얘기해도 곡을 뭐 몇백 곡씩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그게 완벽한 필수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코닉에 있으면서는 그 이력서를 안 받았거든요. 아예 그 사람이 음악을 어떻게 즐겨왔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냥 편하게 이제 어,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제가 일하면서 같이 좀 음, 합을 맞추기에는 적합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예, 음, 예. 그리고 정말 그 트렌드에도 민감하고, 정말 음악에 대한 네, 또 깊이 있는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네요. 네네. 음, 예. 아, 그렇구나. 그 면접자분은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덜덜덜덜덜 지옥 이렇게. 같은 한두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 편하게 제가 좀 허술하다 보니까 금방 들통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네네. 네. 정말 저도 사실 느끼는 게 많은 답변이네요. 음, 네, 그러면은 뭐 사실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럼 네, 한두 시간 동안 얘기하시면서 이제 스펙 외에 좀 네. 갖추어야 되는 부분들 뭐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음,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취지의 얘기와 현실적인 거가 조금 나눠질 것 같은데, 그냥 현실적인 거 해주세요. 네, 네. 현실적으로 제가 재작년에 작년이구나. 작년에 취업 캠프 가서 이제 A&R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이제 한테 강연을 했는데, 다 이제 어, 하는 질문이 그건 거예요. 제 스펙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도 뭐 그래요. 보통의 네네. 네. 네, 사실은 고스펙을 갖고 있고 외국어 능통자분들은 어쩌면은 굉장한 이점을 갖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업계인 반면에 음. 그게 아닌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음. 그,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얘기하는 게 아티스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 필요한 툴들, 그게 사실은 마케팅에는 영상도 들어가고, 뭐, 포토샵도 다루고, 음악적인 것들도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음, 보면은 그 미디어에 관련된 이해들이 요즘은 더 필요하잖아요. 네. 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부려먹기 좋은 스펙을 쌓아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거 네, 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인가? 어,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력서를 보면 이 친구는 당장에 뭔가 똑똑하지 않고 스펙이 좀 약해도 뭐 포토샵을 다룰 수 있고 뭔가 음, 영상을 촬영도 해봤고 음악 편집도 좀 할 줄 아네 이런 기술들이 어려워지는구나. 있으면 그럼 근데 음, 그게 너무 막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쵸. 왜냐면 전문가들하고의 협업을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네, 음, 그 정도로 사실은 좀 익히고 학원 요즘 온라인 강좌 같은 것도 잘 돼 있잖아요. 네. 뭐 유튜브 강좌도 잘 돼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씩 습작들을 만들어 놓는 게 음, 어쩌면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네, 아,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네. 아, 그러면은 요 비슷하게 드리는 네, 질문인데, 네, 이제 요렇게 그 스펙 이외에 또 그 네, 직원들을 뽑으실 때 그 네. 기억에 남으셨던 입사 지원서나 자소서가 있으셨을까요? 뭐, 네네. 사실은 네. 제가 이제 따로 필드에 바로 뛸 수 있는 육성 아카데미를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영하고 있을 때 우연찮게 연락을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전화가 왔죠. 근데 네. 그 친구가 본인이 지금 군대에 있는 병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이제 음, 연락을 했는데 음, 이쪽 일을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해서 그 친구가 이제 부산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럼 음, 휴가 때 연락 주면 만나겠다, 얘기해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진중하고 이 일을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제대 전까지 음악 많이 듣고 뭐 외국어도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지금 제대 후에는 저희 육성 아카데미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어, A&R 역할로요. 네. 어, 그래서 저도 오히려 또 배웠던 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습생 출신이에요. 아, 근데 본인이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작곡을 배웠지만 작곡을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네. 음, 그래서 그냥 이 일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좀 저도 이제 느끼고 이제 좀 보람되고 그런 케이스였어요. 기억에 남는. 네.
이거 진짜 기억에 많이 남으시겠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함께 하니까요. 네. 함께 하고 얘기해줘야죠. 있으니까. 그러게요. 알려줘야죠, 네. 이런 걸. 그 되게 흥미로운. 네네. 맞아요. 재밌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한두 시간 동안 이제 그 티타임 겸 면접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면접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뭐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본인이 음악을 소비하는 패턴,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 음악을 소비하는 게 스트리밍일 수도 있고 공연장일 수도 있고 여러 형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본인이 즐기고 소비하는지를 사실 좀 많이 이제 돌려서 물어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본인이 실제 그 일할 때 그 체감하는 거를 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A&R 하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한 일주일에 1000여 곡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곡들을. 근데 그거는 이제 꼭 이 일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재밌어서 좋아해서 들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A&R을 일을 할 때 그때 들었던 음악과 그때 했던 생각들을 많이 이제 쓰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스펙이나 어떤 이 일에 대한 비전을 보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음악이라는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여부가 사실 중요해서 네, 그쪽으로 되게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 천곡을 듣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즐거워서 듣는 네. 그런 게 맞아요. 필요하겠네요. 즐기는 사람은 못 따라온다고 정말. 그쵸. 정말 대단하시다. 못 따라가겠는 천곡씩 들으면. 아니 요즘 잘 안 들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그러면 그 면접에서 아까 전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군인 출신의 직구분 말고 혹시 면접에서 기억에 남는 지원자나 아니면 답변이 있으셨을까요? 네, 뭐 좋았던 거나 아니면 정말 별로 이래서 불합격 줬다 이런 얘기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반대 사실 이쪽 업계는 박봉이다 보니까 대부분 동기부여가 되게 강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게 실망스러운 친구는 사실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간혹 이제 너무 적합한 친구들이 이력서상으로 올 때가 있죠. 정말 외국에서 음악 공부도 했고, 뭐 이런 엔터 관련된 인턴십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막상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그 업계가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업무량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면접 안에서 이제 좀 회의감을 느낀 표정들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럴 때가 사실은 저도 좀 개인적으로 미안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네. 그렇죠. 그게 또 표정에 다 드러나니까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감출 수 없는 실망감. 팀장님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그 A&R이 그 엔터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문성도 있고 특수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엔터가 아닌 다른 업계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이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면 경력직으로 인정이 가능한 업계나 혹시 업무들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대형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 파트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아마 뭐 YG도 당연히 그렇지만 그 기획이라는 거 하나에 사실은 A&R 울타리를 칠 수도 있지만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담당 파트 그리고 마케팅 파트, 음악 파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사실은 음악 쪽에서 다른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작곡가나 엔지니어 하셨던 분 중에 이쪽 일에 흥미가 있어서 들어오시게 된 경우들이 이제 음악을 수집하고 음반 앨범 제작을 진행하시는 쪽으로 들어오시고 그게 아닌 분들은 아티스트 기획 쪽으로 뭐 SNS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업무를 보셨다든지 뭐 영상 쪽 일을 하셨는데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고 그게 이제 뭐 경험들이 조금 있으시다든지 뭐 공연장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예 다르고 뭐 회계나 뭐 그 법 쪽이나 이런 쪽에 일하셨던 분들은 그쵸. 아예 제작 쪽은 아니겠죠. 네, 그쵸, 엔터사에 들어올 그쵸. 수는 있어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업무 네, 관련된 분들이라면 이제 이직이 가능하시다고 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네네. 그러면 아까 그 회의감을 느꼈던 친구들이 있다고도 하셔서 그 A&R 팀의 이제 출퇴근 네, 시간이랑 대략적인 연봉이 사실 좀 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첫 번째 있던 회사, 뭐 회사 이름 밝히면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갈 거니까요. 제가 처음 있었던 회사가 그때 월급이 110만 원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 세전 새우요? 새우인가요? 세전이죠. 세전. 오, 네? 네. 아, 네, 너무 네. 충격적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며칠 쉬었지? 한 달에 4번 쉬었어요. 그래서 11시 출근해서 새벽 1시쯤에 제가 집에 들어갔거든요. 11시 출근, 11시 퇴근. 네. 와. 뭐 시비를 좋아하는 회사였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개월씩 10만 원씩 올려주는 구조였어요. 뭐 연봉 개념은 아니었어서. 근데 네. 6개월을 버티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사실. 맞아요. 그 정도 업무 그쵸. 강도면. 제가 일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일주일 휴가를 그래도 데뷔 전에 팀이어서 받았었는데 다시 못 돌아올 뻔했죠. 편하게 다녀와 네 책상은 없을 거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뭐 근데 이게 아마 근데 이게 제일 짠 형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장 부정적인 뭐, 케이스라고 네. 생각을 네. 하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나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네. 지원하시는 것으로. 팀장님, 아까 전에 7년 정도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A&R로 네.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앨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네. 좀 들려주시면, 네, 사실은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 된 것도 기억에 많이 남고, 사실은 잘 되고 안 되고는 아닌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쪽 그 제작 A&R로 있다가 음악 컨텐츠 쪽 퍼블리싱으로 이제 A&R 역할로 넘어오게 될 때 되게 그 큰 역할을 한 친구가 있어요. 이제 딘이라는 아티스트인데,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요새 그래서 핫하죠. 네. 네. 그래서 그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곡을 받으려고 그 컨택을 했었어요, 처음에. 딘 씨를요? 네. 그 당시에 이제 20살 초반이었죠. 네.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지나서 볼 때마다 그 되게 실력면으로 일취월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가에서 아티스트 영역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저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음악을 접근하는 방식, 사실 저도 아티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컸지만 반면에 아티스트는 저런 면으로 A&R이 서포트를 하고 비즈니스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이제 경험을 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딘의 미니 앨범이었어요. 네. 그러시구나. 네. 정말 매력적인 아티스트랑. 네, 부럽습니다. 아니 저보다 훨씬 더 글로벌한 아티스트들 근데 사실 아티스트는 정말 다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다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팀장님 그러면 아까 뭐 110만 원도 받으시고 한 달에 4번밖에도 못 쉬시고 뭐 그런 시절을 겪으셨는데 뭐 그런 거 다 포함을 해가지고 가장 힘드셨을 때랑 정말 때려치고 싶었다고 생각되셨을 때가 한 순간을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예전에 어떤 그 마케팅 팀 총괄 팀장님께서는 매 프로젝트가 힘들었다고 대답하셨어요. 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앨범이 발매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돼도 그렇고 어느 순간 안 돼도 그렇고 사실 그런 거여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스태프들하고 그 시너지를 내지 못한 팀워크가 깨졌을 때가 사실은 전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맞다. 맞아요. 네. 맞아, 사실 뭐 맞아. 관계상의 그 힘든 건 사실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욕을 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내부의 팀워크가 깨졌을 때는 서로의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게 제일 맞아.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맞아요. 제일 그만두고 싶었죠. 네. 맞아요. 진짜 네.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이 힘든 게 힘들다고. 맞아요. 딱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일에 대한 네. 보람을 느꼈던 일화나 아니면 순간이 언제이실까요? 사실은 그 어떤 모든 엔터들마다 예산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되게 밤샘 작업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또 완전 반대의 케이스예요. 서로 그 팀원들끼리 그 바닥까지 서로 힘써서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사실은 그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일 근본적으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을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역시 사람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팀장님, 네. 그 A&R 팀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후배분들께 네.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스펙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음악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상상력을 키웠으면 사실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쨌든 결국에는 취직을 한 순간부터는 뭐 박봉이건 아니건 이 일에 계속 그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게 아티스트를 본다거나 어떤 직책을 본다거나 회사의 이름 브랜드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로 버티는 건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일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해서 어떤 A&R이 됐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의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하면은 사실은 좀 보일 것 같거든요. 보통 저도 제가 A&R 일을 시작할 때 되게 궁금했어요. 다른 분들은 A&R 일을 어떻게 할지. 근데 결국에는 남들한테 묻지 않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공부하면서 했던 게 저만의 A&R 방식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뭐 힘들고 박봉이고 뭐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가 절로 나와요. 맞아요. 감탄이 나오네요. 네, 팀장님 진짜 저의 그 A&R 아이콘답게 우리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저도 더불어서 또 A&R 저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맞아.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네. 다음에 안 그래도 조만간 한번 인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찾아뵐게요. 저장했습니다. 저장. 녹음됐습니다. 거절은 거절한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따로 연락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말씀 역시나 저희 전화 연결할 때마다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말씀을 다 하나같이 너무 잘하세요. 그러게요. 가끔 제가 듣다 보면 이분들이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가 팟캐스트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네, 그래도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자, 지웅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일단은 그 면접을 아주 재밌게 보셨어요. 네. 면접
근데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서류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한두 시간 동안 직접 얘기를 하면서 네. 음악에 대한 관심이랄지 네. 음악에 대한 태도랄지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보신다고 말씀 좀 주셨죠. 음악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좀 다가가는 친구를 좀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네, 말씀하시는 거에서. 음. 그리고 이제 음악을 소비하는 패턴에 대해서도 네. 네, 좀 보신다고 하셨어요. 뭐 어떻게 공연으로 듣는지, 스트리밍으로 듣는지, 네, 뭐 네.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들어보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뭐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때는 네. 뭔가 아예 다른 분야보다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컨텐츠라는 뭔가 바운더리에서 그렇죠. 이제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쵸. 이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외국어를 좀 많이 보셨다면은 이제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 좀 전공자거나 네. 엔지니어나 네네. 이런 거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이거 들으시면서 그럼 나 이제부터 음악을 공부해야 되나라고 걱정하시는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것들은 음악을 많이 듣고 그렇죠. 아까 일주일에 막 천곡 들으셨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이러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A&R 특집이 이게 그 서버 프로듀서의 네. 역할을 하는 A&R 팀이기 때문에 네네.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 또 이 다른 역할을 하는 A&R 팀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또 다른 성향의 A&R 네. 팀을 지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네요. 네네네. 네네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팀장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인 상상을 많이 하라고 조언을 네. 하셨어요. 네, 저 그 최현정 부장님께서 10년 후를 생각해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네. 뭔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조언들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무튼 잘 이렇게 들으시고 네. 너무 사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네네네.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여러 번 들으시면서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저의 그 A&R 아이콘 김중훈 팀장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엔터업계 일들이 용어나 업무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이제 팀장님 얘기 들으니까 뭔가 하나하나 퍼즐 조각 맞추듯이 정리할 수 있어서 사실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A&R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비주기적으로 특집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코너 저희 진행해 볼까요? 네네. 이번에는 또 저희 고정 코너죠. 네. 그 여러분의 고민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인데요. 바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엔터 취업 고민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며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사실 저희가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게 메일로 사연을 너무 많이 주시고 계세요. 너무 진짜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게 사실 그 많이 보내주시는 사연 중에 뽑아서 소개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러면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저희가 이제 뽑은 2가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도리님이 한번 먼저 제가 먼저 읽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A&R을 준비하며 엔터 취업의 정석을 열심히 듣고 있는 27살 학생입니다. 요즘 엔터테인먼트 신입사원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시기에 이렇게 좋은 팟캐스트가 있어서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일 드리게 된 제 사연은 이렇습니다. 대학 입학 후 취미로 작곡을 배웠고 어쩌다 보니 6년 좀 넘게 하면서 여기저기 회사에 데모를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그 데모 작업 과정에서 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외국 엔지니어, 송라이터 분들과 함께 작업한 적도 몇 번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스스로 작곡의 흥미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지망으로 준비하고 있던 A&R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험삼아 콘서트 아르바이트라든지 콘텐츠 진흥원에서 진행한 뮤직 포럼, 뮤콘 2018 등 참석하기도 하고 막막하면서도 그냥 관련된 이것저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첫 번째, A&R 지원 시 토익 같은 영어 성적이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있긴 한데 늘 제자리더라고요. 혹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요. 두 번째, YG에서 A&R 팀 신입을 하는 것을 보기 힘든데 혹시 그 사유를 아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2가지를 질문 주셨네요. 네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토익 같은 영어 성적이 필수인지,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먼저 이제 토익이나 영어 성적은 필수는 아니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플러스고 네,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지용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 요즘은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왜 못하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 너무 많아져서 네. 그래서 그리고 K-팝을 이제 포함해서 문화 경계도 글로벌해져서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일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외국어는 그래도 준비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막 너무 시간을 하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딱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 그 기간 안에 가능하면 달성을 하셔서 일단 지원하시고 뭔가 아무튼 움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어는 사실 재직하시면서도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면 되니까요. 일단 준비를 계속 하시는 게 좋고 맞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경력자이실 경우에는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신입일 경우에는 제안서나 기획안처럼 뭐 K-팝 트렌드라든지 그거에 대한 뭐 분석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앨범을 뭐 앨범 7개를 일주일 동안 뭐 하루에 1개씩 냈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뭐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기획안으로 만드셔서 제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제안하실 때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셔서 이미 했던 것도 지원하시고 그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회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렇죠. 네, 그리고 철저한 그 정보력 다 수집하신 다음에 쓰시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좀 사실 조금 예민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다니지 않고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많이 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략적으로 외부에서만 봐도 내부에 워낙 소속 작가님들이 작곡가님들이 상주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성향들 자체도 셀프 프로듀싱을 많이 하고 본인들이 또 곡을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YG에서는 A&R 팀을 신입을 잘 뽑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YG에서 그 A&R의 역할을 하는 팀이 그러니까 제가 있었을 때는 A&R 팀이 있긴 있었는데 그 팀은 정말로 정말 해외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팀이었고요. 지용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곡을 수집하고 맞아요. 음악에 대한 접근을 그러니까 하시는 좀 약간 제한적인 범위 A&R이었고 그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브 프로듀서 역할,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의 A&R은 아티스트 담당자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채용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팀은 아마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정확한 부서명은 지금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티스트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마케팅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하는 마케팅이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마케팅과 좀 다를 것 같은데 첫 번째,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부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속사마다 마케팅 부서에서 하는 일이 또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 중소기획사와 대형기획사 마케팅 부서에서 하는 일은 뭐가 다른지 알려주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고 앞으로 이 채널 오랫동안 유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엔터에서 하는 마케팅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 사실 저희 5장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크게 마케팅만 보자면 프로젝트별로 진행이 되는 그 앨범, 콘서트 마케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시로 진행이 되고 이벤트가 있을 때,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되는 SNS 마케팅과 팬 마케팅으로 사실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앨범 이외에도 뭐 이제 부가 상품이라고 하죠. 뭐 포토북이나 영상집이나 이제 앨범 위에 파생된 상품들을 만드는 또 기획팀이나 음악 사업팀이 또 존재하고요. 그리고 조금 분야가 다를 수 있지만 뭐 해외 쪽의 마케팅이나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는 또 해외 사업팀이라는 팀이 또 그런 비슷한 해외 마케팅을 하는 또 팀으로 또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네. 회사에 따라서 네. 그 하나의 부서에서 네. 다 그러니까 기획팀이란 이름으로 다 네.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네. 나누어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소와 대형의 그 마케팅 부서의 차이를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중소는 한 팀에서 모든 일을 다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이 다르다기보다는 네. 팀의 일의 범위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중소엔터에서는 이제 이 한 팀이 모든 말씀드린 이 업무들을 다 하고요. 대형 엔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분화되어서 팀이 세분화되어서 본인이 속한 팀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만 잘 하시면 되는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입니다.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아, 벌써 오늘 준비한 순서가 다 끝이 났는데요. 네. 오늘은 뭐 늘 그랬지만 다른 때보다도 더 알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A&R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취준생들이 그러니까 지원하시고자 하는 그 분야 중에서도 제일 비중이 많은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주기적으로 저희가 한 번씩 A&R 특집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그 업무, 부서들 그리고 다양한 엔터업계 관련된 주제로 K-팝 그러니까 주제랑 그다음에 K-팝 뮤직 비즈니스에 대해서 네. 다양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 기억하시죠?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네. 아, 그러면 오늘 저희의 제일 중요한 시간, 공식 채널 소개 시간을 네. 지난장에서는 제가 했었는데 네. 네, 역시 네. 민지님이 또 해주셔야 맛이죠. 네, 네, 이거 약간 저만의 공식 코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엔터 취업의 정석 공식 메일은요. enterjoblove@naver.com입니다. 문제풀이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고민 외에도 이런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은 동일합니다. enterjoblove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엔터 채용 정보들을 모아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저희 엔터 취업의 정석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가니까요. 많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팟빵 유튜브 팟캐스트 들어가셔서 네.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응원의 댓글들 저희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엔터 취업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엔터 취업의 정석이 언제나 서포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